정의로운 전환을 꿈꾸는 전환입니다. 네. 저는 연극 연출가이고요. 작년 겨울부터 기후 위기에 대한 리서치를 시작해서 저는 리서치한 과정들을 좀 공유하는 것과 참여형 워크숍 이렇게 두 가지 프로그램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선 리서치한 과정들은 그 에너지 전환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정의로운 전환을 할 수 있을지, 그리고 그 정의로운 전환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분들, 저는 리서치를 하면서 어떤 숫자나 수치나 과학적 사실보다는 어떤 그 당사자의 목소리, 이것을 슬픔을 느끼고 굉장히 심각성을 알리는, 호소하는 그런 목소리들이 저한테 공감을 형성하고 제 정서를 움직인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런 목소리들을 지금 수집하고 있고, 그 목소리들을 씨앗을 삼아서 다른 어떤 줄기들을 뻗어나가는 그런 리서치를 공유하는 것이 이번 작업이고요. 또 하나의 워크숍은 글쓰기 워크숍과 산책 워크숍이 있습니다. 글쓰기 워크숍은 기후위기를 어떻게 하면 자신의 이야기로 우리가 쓸 수 있을까, 그리고 감정으로 기후위기를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이 혼자 글을 쓰면 너무 쉽지가 않은데 주변에서 같이 글을 쓰는 사람들이 있으면 정말 위로가 많이 되더라고요. 약간 레지던시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같이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모여있고 이야기를 하고 혹은 침묵할 때도 그게 위로가 되더라고요. 이게 나만 어려운 게 아니구나. 산책형 워크숍은 지금 우리가 산책을 하면서 무엇을 보고 있고 어떤 것을 감각하고 있고 지금 있는 것들을 휴대폰을 가지고 산책을 하면서 약 10분 동안 그 영상 기록을 하면서 걷는 산책이에요. 근데 이 산책할 때 제가 주문하는 것은 100년 뒤에 있을 어떤 누군가에게 지금의 우리의 모습, 그리고 지금의 나의 상태들을 기록해보자, 편지를 써보자 라는 미션을 드리고 산책을 합니다. 여기 처음 돌아와서 하셨고, 다른 분에게 그 산책한 영상을 보여드리고, 타인은 그 영상을 보면서 마치 100년 뒤에 어떤 사람이 되어서 2022년에 있었던 일들 혹은 감각했던 것들, 아직 사라지지 않은 것들 혹은 사라질 것들에 대해서 감각하는 그런 워크숍을 국내 역사 이야기를 들었다가 컴퍼스의 이야기를 들었다가 평소에도 여러 가지 지금 에너지의 우리가 옵션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들이 각자 어떤 동기로나 아니면 어떤 동기를 위해서 계속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양상들을 보는 거는 항상 좀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들이 발전할 때 어떤 효과를 가져올지, 그리고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그거는 지켜보는 건 항상 즐거웠고, 그래서 지금 이번에 강원도에서 이런 또 에너지를 주제로 하신다고 해서 좀 반가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이야기를 하실지 좀 사실 좀 즐거웠고, 그리고 지금 레지던시 기간 동안에는 이 에너지, 제가 좀 주목하고자 하는 부분은 이게 굉장히 이 에너지를 이제 생산하기 위한 여러 가지 우리 옵션들을 가지고 좀 이제 서로 논의를 하는 과정인데, 이것들이 그 어떤 정치적인 그 스탠스와 이렇게 동기화되는 과정들이 저는 되게 흥미로웠어요. 그래서 이것들이 기술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객관적인 어떤 그런 사실들이 있는데 그 얘기들을 우리가 자유롭게 나누지 좀 못하는 것 같은, 왜냐하면 그게 좀 정치적인 스탠스를 굉장히 드러내는
걸로 인식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들이 좀 흥미로웠고 또 어떤 그것들이 유래가 어떻게 되는지 그런 거 좀 지켜보는 과정들이 좀 재미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관점에서 이것들이 지금 하고 있는 작업은 이런 어떤 그런 극명하게 드러나는 어떤 기술에 대한 입장들 같은 것들을 좀 보여주고요. 그리고 그것들을 가지고 어떤 사람들이 어떤 질문을 가질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좀 청취하는 그런 과정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오픈터팟에서는 제가 에너지 관련된 리서치를 좀 진행을 한 이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그런 정치적인 스탠스에 의해서 좀 이렇게 그 에너지에 대한 입장들이 갈리는 부분들을 좀 극명하게 좀 보여주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웹상에서 이제 여러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그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것들을 보여주고 또 제가 어쨌든 사운드를 또 주 매체로 하는 작가다 보니까 이거를 또 청각해서 같이 좀 들려주는 방식을 좀 고민을 하고 있어요. 이번 오픈터팟에서 제가 제일 화두로 던지고 싶은 질문은 우리는 버튼을 누를 수 있고 이것을 당신은 누를 수 있습니까? 누르고 싶습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풍요로운 어떤 환경 속에서 저희가 살고 있고 그것을 내려놓기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어떠한 감각을 느끼고 당신이 경험했다면은 당신은 그 버튼을 누를 수 있어요? 그리고 누르면 어떤 이제 결과들, 어떤 것들이 일어날지에 대한 질문과 어떤 저 또한 궁금증을 가지고 그런 질문들을 이번 레지던시 오픈 텃밭에서 하고 싶습니다. 는 소리에 반응하는 몸을 주제로 해서 만들어 봤고요. 자연에 반응하는 몸이 어떻게 움직여질까? 이런 것도 같이 관찰했고 여러 재생악기들을 활용해서 소리를 믹스하는 작업들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비린바우라는 카포에라 할 때 쓰는 이제 전통 악기와 그런 핸드펜을 활용해서 움직임을 만들어 봤고 뭔가 1.5도라는 그 온도의 중심을 밸런스를 잡는 상태의 몸은 어떤 걸까? 이런 것들을 좀 상상하면서 움직임을 만들어 봤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은 저는 항상 작업할 때 이제 제 좀 피부에 와닿는 어떤 저에게 좀 감각이 되는 어떤 것들을 좀 찾는 경향이 저에게는 좀 있는데 이번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뒤에 있는 태양광 패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발전소에서 엄청나게 많은 전기를 한꺼번에 생산해내고 그것이 이제 송전탑을 거쳐서 오고 하면서 발생되는 그 수많은 어떤 누군가의 희생이나 부담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뭔가 이야기하는 신재생에너지로 가려면 정말 많은 곳에 발전소가 세워져야 하고 그것이 지금 또 진통을 겪고 있잖아요, 많은. 그러면 저는 저 자체적으로 뭔가 전기를 생산하고 약간 자급자족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이거는 차량용 그 시거잭으로도 충전이 되고요. 여러 가지 방식으로 충전이 되고. 네, 마치 되게 큰 배터리인데
아이패드를 충전하거나 여러 가지 뭐 스피커를 충전하거나 할 때 계속 좀 많이 사용했었고, 그래서 매일매일 이제 제가 뭔가 매일 같이는 아니었지만 어떤 날 오픈했습니다 여러분 와서 충전하세요 이런 것들을.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저는 주로 거리에서 공연을 많이 해요. 그리고 주로 이동형 공연이고 관객 참여형 공연을 많이 하는데, 최근 한 4, 5년 사이에서는 저희가 공연 때 야외에서 할 때 조명기를 사용하지 않는 공연들을 해요. 물론 이제 그것이 작품의 의미랑 맞아 떨어지는 어떤 그런 경우에 한해서이긴 하지만 사실 모든 것이 다 맞아 떨어져서 사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음향이나 이런 것들을 사용할 때 항상 거리에서는 발전기들이 이제 들어오고, 그렇게 해서 석유를 떼어서 연료를 이제 막 잔뜩 태워서 이제 탄소를 발생하면서 공연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들도 어떻게 좀 전환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기존에 했던 공연 혹은 앞으로 공연할 때 이런 것들이 가능할까, 이 시스템으로 현장에서 전기를 충전받아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할까, 이런 고민이 있어서 사실 이제 그 텃밭에는 아마도 직접적으로 이제 태양광을 받아서 전기를 발생하는 이런 과정들을 좀 공유하는 것도 형식적으로 들어가긴 하겠지만, 공연이 꾸려질 수 있을까? 작게 이런 고민들, 그리고 제가 화천에서 만났던 이제 다른 곰이나 소나 다른 존재들에 대한 이야기랑 에너지나 기후랑 관련된 코드들을 짧게 뭔가 만들어서 소소하게 만들어서 그것들을 이제 사람들이 찾아가게 되는 그런 작업을요. 사람에게만 좋은 일이 아니라 다른 존재들에게도 함께 좋을 만한 일을 생각해 보세요. 이후에 바뀌었으면 하는 것, 혹은 바라는 세계를 상상해 보세요. 당신이 연결되고 싶은 존재에 대한 이야기를 남겨주세요. 우리 삶의 햇빛이 되어줄 정책을 상상해 보세요. 저는 기후 위기나 이런 환경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때 이것이 굉장히 너무나 막연하거나 추상적이기 때문에 그냥 막연하고 추상적인 두려움으로서 다가오게 될 때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좀 구체적인 리서치를 통해서 이것이 너무나 추상적인 게 아니고 이런 사실들에 근거해서 이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러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개선을 해보고 다시 고민을 해보면 되는 지점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좀 막연하게 생각할 수 있는 산업에 대한 것, 특히 제가 관심이 있는 석유 산업에 대한 것이나 아니면은 뭐 플라스틱 문제에 대한 것이나 아니면은 이게 어떻게 우리 몸에 영향을 주는 문제, 이런 부분들을 좀 구체적으로 정리를 해서 리서치 내용을 공유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전시를 보는 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공유를 하고 싶은 부분은,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이 기후 환경 문제는 절대로 이것이 제가 혼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정말 우리가 다 같이 고민을 해서 다 같이 방향성을 다시 논의를 해서 바꿔야 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이런 실천을 만들어 갈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지점을 고민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함께 공유하고 함께 좀 나누고 그런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이번 전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기후 위기를 지원하는 지원입니다. 예. 다른 에너지에 비해서는 제가 생각하기엔 덜 자연을 훼손하고 그리고 풍경이 또 이국적이기도 하고 그래서 가장 좀 안전하지 않을까? 그 다음에 태양열보다는 훨씬 강력한 에너지가 만들어지고 있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기존의 이 에너지와 기후에 관련된 단어들이 많은 것들을 설명해주지 못하고 있어요. 특히 기후 위기 문제에 있어서의 그 뒤에 있는 여러 가지 다른 산업 구조의 문제도 있고 또 배제되는 취약계층에 대한 이야기들을 충분히 단어가 설명해 놓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한계에서 사실은 그 해답을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 예술가들이 갖고 있는 그 태도, 그 언어에는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아니 오히려 이거를 좀 더 우선순위로 주체로서 설명해 나가는 것을 보면서 여기에 힌트가 있지 않을까? 우리가 기후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 예를 들자면 인간 중심적인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비인간의 주체에 주목을 한다거나 소외되는 사람들, 지역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들을 여실히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흥미로웠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기존에 갖고 있는 이 용어에 대한 정의와 개념이 재구성돼야 한다. 그래야지만 이 기후 위기 시대 속에서의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건지에 대한 그 실마리를 찾아볼 수 있겠다. 그리고 그 시작이 바로 예술인의 언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착하는 삶을 지향하고 이렇게 살지 않고서는 방법이 없는데 아마 모두가 경험을 한 바 있겠지만 동일한 단어를 쓰고 있지만 그 단어가 각자에게 다르게 해석되어지죠. 근데 그 다르게 해석되는 게 비슷한 그 범주 안에서 해석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정반대로 그 단어를 쓰고 있는 현상들을 계속 목격하면서 뭔가 우리가 먼저 단어에 대한 서로의 생각들을 좀 파악을 하고 그 생각들을 연결해 보는 게 좀 우선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좀 했습니다. 예를 들자면 지속 가능성, 굉장히 기후 위기에 엄청나게 소환되는 단어인데요. 누군가는 지금의 이 문명과 산업 구조를 그대로 가져간다는 뜻에서의 어떤 부분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 어떤 사람은 이대로의 문명으로 계속 가서는 안 된다라는 의미에서 또 이 단어를 쓰고 있기도 하더라고요. 굉장히 흥미로운 지점이었다고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건 생존율 지도라는 그 주디스 헬펜드 감독이 재난을 주제로 만들어진 다큐인데요. 이 감독은 그런 질문을 던져요. 기후 위기 속에 재난의 정의가 다시 규정돼야 되는 거 아닐까? 회복의 개념이 다시 재구성돼야 되지 않을까? 그 질문을 가지고 1995년 시카고 폭염 사태를 풀어나가기 시작해요. 근데 그 재난의 그 원인이라는 건 순전히 어떤 자연의 움직임이 아닌 결국 인간의 활동, 인간에게 있다는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죠. 이게 바로 이 언어의 재구성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것을 문제로 지적해야 되고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빨리 들여다볼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언어에 굉장히 주목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위기의 문제가 우리 모두의 문제이지만 가장 먼저 거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 건 우리가 아닌 정치, 사회, 경제 뒤에 있는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는 기득권들에게 우리의 시선이 먼저 향해져야 한다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됐고 제 언어들은 그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시선을 아마 가게 될 것 같습니다. 100%, 50%, 뭐 60% 뭐 이런 것이 중요하지 아니라 우리가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의지가 있는 3.5%가 모이면 세상은 변화된다고 합니다. 다양한 시적 고민이 필요하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연극평론하는 김소연입니다.
다른 작가들과 달리 저는 레지던시라는 걸 처음 와봤습니다. 흔히 이제 뭐 기후 위기 이런 식의 주제를 접하면 뭐 어떤 윤리적인 이야기를 하겠지, 올바른 이야기를 하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조금 더 작가들 작업을 조금 더 가까이 보면 그 안에서 이야기하고 이것을 어떻게 이야기할 것인가, 그리고 단지 주제의 윤리성의 문제로도 치우치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또 이제 기후 위기라는 주제 자체의 심각성이 있다 보니까 그걸 단지 어떤 예술 자기의 어떤 창작의 소재 뭐 이걸로 남겨둘 수도 없는 그런 긴장감이 되게 흥미로운 작업들을 만들어내고 있지 않나, 그래서 관심이 많이 생겼어요. 네. 일단 뭐 예술가도 한 사람이 시민이고 비평가도 한 사람이 시민이고, 그 시민으로서 기후 위기 상황 안에 놓여 있기 때문에 이제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하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워크숍, 그러니까 여기 레지던시 와서 되게 다양한 선생님들 강의도 듣고 또 작가들 작업도 보고 그러면서 제가 그 잡은 키워드 하나는 절망이 희망이라는 건데, 그게 이제 그 말이 제가 이제 이 레지던시 하면서 이 기후 위기에 대한 어떤 제 인식의 변화 뭐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엄청나게 거의 압도하는 심각성, 그러니까 위기에 압도하는 심각성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또 너무나 압도적이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하는 게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 레지던시에 와서 제가 작가들, 창작하는 예술가들, 그리고 기후위기라는 어떤 테마, 이것들을 만나는 과정에서 제가 느꼈던 어떤 느낌들, 생각들을 아주 짧은 문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의외로 재밌네요. 뭐냐면 뭐 항상 쓰는 글이 잡지든 웹이든 이렇게 뭉터기로 단락이 있는 그런 글들을 쓰다가 이렇게 슬라이드로 한 문장 한 단어가 이렇게 툭툭 전개되는, 그러니까 되게 분절적인 어떤 글을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묘하게 그걸 만약에 제가 이걸 긁어서 문장으로 만들어면 말이 안 되는 글인데, 묘하게 또 그렇게 슬라이드로 툭툭 끊겨서 분절적으로 이렇게 단어도 문장이 전개되니까 또 묘하게 거기서 뭔가 의미가 만들어지는 것 같아서 내가 다음에 하면은 굉장히 멋진 그 비평 라이브 퍼포먼스를 내지는 아니면 몽골 마감해서 비평 전시를 할 수 있을 텐데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인사를 좀 하고 시작을 해볼게요. 까마귀 맞습니다. 이게 이제 전화 이런 활동을 만나는데 이제 의견도 관련해가지고 실은 이제 조금 순수한 특수주 이런 게 있었어요. 그것처럼 지금 이제 평소 주민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양상으로 이제 되어가고 있고요. 지금도 보면은 막 그림 뮤직주 그러니까는 전기 에너지에 스피커를 연결하고 소리 에너지가 되고 전구를 연결 비대전지가 되고 모터를 연결하고 공기 에너지가 되는 거죠. 근데 또 하나는 변환할 때는 근데 지금도 같이 하고 있는데 예전처럼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